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서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이 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국정조사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수사는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결국 동의를 해야 이 국정조사 요구가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야 3당에 이어서 정의당까지 이제 국정조사하자, 야 4당 국정조사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3당이 이제 국회의원과에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은 취업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종의 사회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오후에 이제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야 4당이 결국 국정조사를 요구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논의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실 그동안 대부분 사안에 있어서 여권과 같은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국정조사 공동전선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500여 명의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함을 밝힙니다. 네, 이렇게 정의당까지 야 4당이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데 그래도 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야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상황에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정의당까지 가세했으니까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의당이 가세 안 했으면 정의당마저도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는 뭐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당 입장에서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이걸 언제까지나 국정조사 반대의 당론을 견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국정조사는 받아들여질 거고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중이니까 당연히 국정조사하기 위해서는 뭐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끝난 다음에 어차피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침소봉대해서 야당이 침소봉대해서 이거를 국정조사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침소봉대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잘 안 밝혀지고 있다가 하나하나 마치 양파 껍질이 지금 벗겨지듯이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무슨 이 셀프 검증처럼 이를테면 감사원이 알아서 상황을 보고 직무감사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감사 요청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조금 더 이 부정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정말 조건 붙이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매우 의혹을 가지고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떤 형태로든 이 훼손이 가해지는 이런 사례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저는 대승적으로 국정감사, 국정조사 요구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물론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채용 비리 더 나가서 뭐 세습, 상속, 고용세습이요. 고용세습 이런 용어는 용납할 수 없는 용어죠. 저희는 100% 찬성하면서도 제가 좀 다른 의견을 하나 내볼게요. 저는 국정조사란 말을 너무 쉽게 지금 야권이 사고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오래전에 썼던 논문이 국정조사라는 석사 논문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쓸 것도 없고 좀 그 논문 쓴 거 후회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우리는 국정감사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거 해결하고 국정조사로 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저는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 의견을 마치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한 듯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불법의 명백함이 드러나면은 일단 이 관계기관이라든가 관계자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건 꼭 뭐 여당이 협조 안 해줘도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아직 강원랜드라는 걸 좀 돌이켜서 봅시다. 계속 수사가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을 했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상황이 갔을 때 그럴 때 저는 그것이 더 심각해서 국회가 들어가서 꼭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와 국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때 들어가란 말입니다. 지금 한 달 늦었다고 해서 이 문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됩니까? 잘못하면요. 뭐 여당은 정치 공성하지 말아 하는데 야당이 이것이 정치 공세를 가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요. 지금 검찰, 경찰 못 믿겠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뭐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검찰에서 고발하라, 수사하라 그러면 중앙선관위 국가기관에서 수사라도 검찰은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했다? 강력하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국정조사를 할 상황이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야당이 과연 제대로 감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여당은 제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할 때 여당의 유치원 비리에 비해서는 이건 야당이 별로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들 모여가지고 이 문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정치적 냄새를 느껴버려요. 저는 이걸 진짜 발본색을 하려면 국회 이름으로 먼저 검찰을 고발을 하라.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뿌리를 뽑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지금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요. 원내에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당은 현재까지는 민주당뿐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례들이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국정조사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도 절대로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사안별로 다 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개선하는 뭐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죠. 고용 세습이나 취업 비리가 있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국정 이 조사에는 좀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 뭐 내일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많은 신문에서 광범위한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국감 자료를 통해서만 13곳의 공공기관에서 한 365명 정도가 이러한 채용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도로공사, 또 한전, KPS, 뭐 강원랜드 등등등 그 공공기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이 고용세습 부분이 그동안 관행화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커지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기획재정부가 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기재부의
전체적인 전수조사 이후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감사 여부를 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서울교통공사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 나아가서 감사원 조사로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정부 산하 중앙 공공기관이 338개, 임직원 수가 32만 4천 명이고요. 지방 공공기관 수는 339곳, 임직원 수가 9만 7천 명이 넘어서 모두 합치니까 한 42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과연 전수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이 고용 세습 내지는 채용 비리가 있을지 사실은 좀 두렵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른바 채용 비리가 아니고 고용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면서 그건 손쉽게 입사를 했다. 그것은 이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세습의 문제고요. 실제로 고용세습 문제는 뭐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미 대두됐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근데 그 고용세습은 대체로 사측과 노조 측 간에 뭐 임의한 합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 타협의 결과로 고용세습이 이 나쁜 관행으로 지금 자리 잡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경우에도 개인적 일탈이라면 개인적으로 처벌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 그동안 어쨌든 이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아온 이 사측과 노조 측 간의 여러 가지 타협의 한 방안으로서 고용세습이 묵인되거나 또는 이 조직적으로 이 방치되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리에 대한 실체적 조사와 그것에 대한 사법적 처리하는 별도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국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사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그 수가 또 너무 많아서 이런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서울교통공사 관련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국감장 출석한 박원순 시장에게 집중 공세가 쏟아졌는데요. 야당이 시장직을 걸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박 시장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108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직 거십시오. 친인척 근무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시장님은 직을 걸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시장님이 직을 걸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는 건 어떤 형태로 지시게 됩니까? 오늘 국감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극히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직이 저는 그렇게 함부로 내걸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은 서울시민이 뽑아주신 이 막중한 자리를 그걸 갖고 직을 걸으라는 뜻으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직을 걸어라 이러니까 함부로 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요. 직을 건다는 거는 사실은. 화면을 내보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평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하자면 직을 걸 때는 사생결단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대화가 셋 중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만 좀 시청자께서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첫째, 불법을 저질렀느냐.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거 보고 또 하나 이 불안한 일에 중심이 돼가지고 저지르고 있느냐. 세 번째로 진짜 시민이 원하냐. 뽑아준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그 셋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면 저 대화는 우리가 들을만한데 뭐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박 교수 말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대목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조사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뭐 검찰 수사도 있을 수 있고 국회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사와 수사 결과 정말 지금 우리 박 교수가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정말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치인들이 책임지란 말을 하기 전에 알아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예. 그런데 숫자 한 명이라도 틀리면 짓거려라 이거야말로 이거 뭐 정치 공세가 너무 빤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방식으로 한국당이 뭔가 이 정치적 이 계산을 앞세워서 공세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인적 쇄신에 전권을 줬죠.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이 친박단체인 태극기 부대와 관련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원책위원회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가 이 촛불 시위는 두고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 자꾸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치 뭐 무기를 들고 나와서 그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협 세력으로 간주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지나친 그 왜곡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배제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예. 일단 예, 그분들 빼고 뭐 빼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네, 태극기 부대를 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당 안팎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덮고 가자는 식의 통합은 국민들로부터 결과적으로 외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태극기 부대와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이 어떻게 한 보수라는 그늘 아래 모일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쓰레기 더미를 비빔밥이라고 우기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이 가다 보면은 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어떤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이런 명분이 생길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인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가면 도로 친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치어법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다. 이건 대통령이 아예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연인은 1,700만 명. 연인은 1,70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을. 제가 알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의 연인원은 2,50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촛불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태극기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정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갈 수도 있고 껴안고 갈 수도 있는 이런 대상화된 이것으로 과연 볼 수 있는 정당이 누가 어디에 있는가. 이를테면 보수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좀 고쳤었을까 아니면 그냥 아예 해체하고 갈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또 바른미래당을 함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당이 그들의 주요 지지 기반인 국민들을 껴안고 갈까 버리고 갈까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바른미래당이 이 국민들의 단 일부라도 단 1%,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쓰레기 더미에 비교를 합니까? 저는 이 점에서 한국당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서 버리고 갈까 뭐 데리고 갈까라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정치어법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국민이 한국당을 살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버리고 갈까 데리고 갈까를 고민하며 바른미래당이 어떤 정당이길래 도대체 국민을 쓰레기 더미로 감히 비유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야권이 정말 아직도 이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잘못된 국민관을 갖고 있는 정당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논평하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그 전원책위원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께서 이제 총론을 이야기했으면 저는 강론을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늘 화요일 날 방송이 나오는데 볼 때마다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저 솔직히 굉장히 진짜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에 끝났으면 모르는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청산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한 우리가 뭐 매기 논리 있잖아요. 무슨 화를 가서 살려보내려면 매기를 집어넣어서 긴장을 시켜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비슷한 말도 있고 그런데
청산을 한다, 누구를 한다. 정말 자유한국당이 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태극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어떤 이념에 대해서 시비를 걸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혁신, 그럼 누구를 청산하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이 얘기 안 가버린 거예요, 저 발언이. 그 또 하나. 아주 그 비대위원장이 위치해 있는 사람 말을 할 내용 같은 것을 자꾸 하고 있는데 보수 통합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수의 대상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사람은 바로 그 태극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도, 저는 태극기란 말 붙인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 싫어서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양질의 삶에서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내려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태극기 발언을 갖다 삼가해야 돼요. 본인의 생각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괜히 막 촛불혁명 운운해가면서 이게 싸움을 너무 확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념적인 것도 문제지만 예. 자유한국당에 정말 기능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강론적으로 혁신시켜야 될 조강특위 위원이 저런 발언을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전원책위원회 당사자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네. 너무 좀 반복되고 있다 같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전원책위원 또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날리지 않으면 예.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면 예. 그게 가장 좋은 이 면모신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건 어렵다고는 봅니다. 예. 제가 뭐라고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자, 과연 인적 청산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한국당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